자, 여러분은 지금 소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웃음 치료사 이요셉과 함께하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승리 꼴통쇼 124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트위터 코리아의 김현정 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와우. 아. 어떻게 요즘 오늘 그냥 편안하시죠? 네. 아니,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짜 좀 우리 김현정 그 마스터의 어떤 정말 살아온 이게 과정도 듣고 싶고 네. 인간 김현정은 어떤 사람일까 막 이런 거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 커리어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 못지않은 또 자기 개발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아까 우리 이제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찾아간다라는 건데요. 저는 네. 일단 이호석 대표가 있었다면 이런 얘기 한답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일이 있답니다. 아하. 그렇죠. 이 얘기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누가 할 일? 상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이 할 일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우리가 만나거나 이렇게 찾으러 가거나 뭔가 요청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일만 하면 되는데 누구 일까지 같이 하죠? 네, 상대 일까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부탁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가벼워 보이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쓸데없는 걱정을 땡긴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길거리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면 자 말을 걸어서 전화번호를 딴다.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주는 건 누가 할 일입니까? 그 여자가 할 일입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미쳤어 봐 이러면서 재수없어 막 이러고 막 갈까봐 괜히 겁먹어서 혼자 거절당할까봐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할 일만 신경 쓰면 돼요?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 그러면 알아서 하늘이 이게 정말 네가 할 일이고 그 사람이 할 일이라면 하늘이 알아서 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우려되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오늘도 이제 우리 학생들 지금 와 있습니다만 요청할 때에 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요, 네. 이게 요청해라, 들이대라 이러면 무조건 와서 막 진짜 들이대더라고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래요. 어떠세요? 그런 친구들 이렇게 좀 막 좀 예의 처음에 없거나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게 다가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으세요? 당황스럽겠습니다. 네. 네,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네. 하여튼 우리 오늘 아까 저는 김현정 마스터가 혹시라도 이제 요청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방법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이렇게 언제든지 찾아와라 했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만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아셨죠?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일단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온다라는 전제를 하에 제가 꼭 왜냐면 벌써 3부거든요. 3부. 네,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사실 글로벌 기업에서 이렇게 임원으로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지만 실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은 하지 않아 실패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그게 가정 주부로서도 그렇고 그렇죠. 또 이 실제 일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이 사실 이 꼴통 쇼가 그런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쇼잖아요. 역전하는 반대로 뒤집는.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이사님한테 듣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실패했던 경험도 듣고 싶고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였는지 네. 그러면 네.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예. 제가 아까 오늘 유난히 아디다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의도치 않았습니다. 저 오늘 아무런 멘트를 준비하지 않고 오늘 이 무대에 그럼요. 올라왔기 때문에 네. 제가 아디다스를 못 들어갈 뻔했어요. 예, 어떤 사연이냐면 제가 아까 그 야후 오버처라는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게 아이 낳고 나서 이제 건강상의 문제였다고 네. 했잖아요. 그 산후풍이라는 무서운 병인데 아마 우리 어머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현대 산후풍이- 의학으로는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네. 합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지금. 근데 그때 굉장히 우울했어요. 왜냐면은 원치 않은 때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 한의원에서 절대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예, 아기 낳고 이제 7개월쯤 됐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그만뒀어요. 그때는 이제 아이가 7개월이니까 더 아까 그 스토리보다 더 내려간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서 쉬면서 병원 통원 치료하고 있고 너무 우울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직장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게 끝났구나. 그래서 사실은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 이렇게 있기도 했고, 근데 이제 다행히 아는 분이 이제 지방에서 뭐 강의를 하는데 누가 뭐 이렇게 땜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호세 네, 대표님처럼 오늘 땜빵 오신 것처럼. 그래서 땜빵 강의를 제가 이제 한 학기를 맡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병원 치료는 어차피 계속 다니고 이건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는 거고 준비는 뭐 하루 그러니까. 하면 되니까는 전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걸 추천해 주신 교수님이 제가 아까 다녔던 그 코레드에서 카피라이터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 뭐 너 이렇게 애 키우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길을 틀어라. 직장인은 아니다. 어디까지 올라갈래? 어차피 뭐 한계도 있고 그렇게 뭐 아이 키워가지고 나중에 후회를 만들지 말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시면서 지방대학교라도 나중에 이제 그 교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쪽 길을 택해라. 약간 조언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되게 좋은 조언이시죠. 네. 인생을 이미 저보다 먼저 가신 선배님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적성상 그거보다는 직장 다니는 게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어 공부는 했고, 그러니까 뭐 병원 다니는 길에 네. 병원 갔다가 영어 학원을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다녔어요. 그 영어를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다녔어요, 영어 학원을.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목표를 세운 게 아니야, 이거는 내 길이 아니고 나는 회사를 가야 되겠어. 근데 브랜드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에 내가 좋아하는 광고에 그 매니저격, 그러니까 팀장 정도 되는 격으로 이제 나는 그렇게 가야겠어. 사실은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회사를 그만둬서 그렇죠. 쉬고 있고 몸도 아프고. 네. 근데 이제 그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나한테 기회가 오면 나는 반드시 요런 상황에서 내가 어플라이를 해서 들어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되게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오퍼가 왔을 때 그냥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웠던 목표가 아니잖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행사, 광고 대행사 출신이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들은 사람을 계속 찾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의 광고 담당자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정말 딱 기회가 왔어요. 어느 날 아디다스에 자리가 났는데 광고 담당자예요. 제가 딱 야. 그렸던 그 바로 그 상황이잖아요. 와. 근데 제가 그때는 이미 이제 치료도 완료했고 거의 그 치료를 시작한 지 8개월이 넘게 지난 시점이었어요. 몸이 근질근질하죠. 이제 그러니까요. 일하고 싶어가지고. 예. 근데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기회가 그렇게 제 손에 싹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헤드헌터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국계 회사들은 헤드헌터들이 주로 이제 연락을 네. 해서 연결이 되고 회사를 갑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연락이 와서 제가 그분을 먼저 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괜찮은 캔디데이시다. 괜찮은 후보자이기 때문에 해보자.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해서 넣었는데 문제는 제가 면접 기회를 못 얻었어요. 왜요? 네. 면접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서류 보고요? 서류상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일을 그만둔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미 제가 그때 당시 일을 그만둔 지가 10개월이 됐어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 일을 안 했어요. 10개월이 아니고 8개월 됐을 네. 때니까 10개월 됐을 시점에 이제 회사를 네. 들어갔으니까. 근데 서류 볼 때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미 다 준비를 했죠. 왜냐하면 저는 면접을 못 볼 거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 홈페이지 다 털었죠. 다 털고 막 영어 면접 다 준비하고 야. 정말 저 스스로는 정말 100% 준비했다라고 해서 다 준비가 됐는데 면접하자는 얘기가 안 오는 거죠. 와. 그래서 저는 면접을 못 봤어요. 네. 이야. 그렇게 해서 끝났을까요? 당연히 끝나지 않았겠죠. 제가 들어갔으니까. 끝나지 않았지. 네. 어쨌든 끝나면 안 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실패한 거죠. 실패했죠. 실패한 거죠?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헤드헌터한테 그랬어요. 왜 면접 기회를 안 주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쪽에서 찾고 있는 후보자의 기준이 지금 브랜드에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광고 대행사에서 이미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보고 있대요, 면접을. 근데 쉬고 있고 지금. 저는 쉬고 있으니까 이때 면접 기회를 못 얻었죠.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전달했던 저에 대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 죽겠고 그 회사를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근데 탈락됐어요. 준비도 지금. 다 되어 있는데 탈락이라기보다는 아예 면접을 못 본 거죠. 아예 그냥. 예, 기회조차 예. 없다는 게 기회가 뭐 아니 안 온 억울하죠. 거였는데. 일단. 억울하죠 일단.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럼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이제 좌절했어요. 좌절하면서 아까 그 교수님이 이제 추천해주신 그 길로 가려고 예, 마음을- 그 박사 과정을 등록해야지 이제 교수가 되니까 네. 이제 그분이 추천서 써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박사 과정 등록을 했어요. 야. 그렇게 하면 지방에 가서는 교수를 할 수 있대요. 네. 좋은 이렇게 학교에서 뭐 오케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약간 포기는 아닌데 포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좌절이 된 거죠. 이제 거절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고 저를 보여주기도 전에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이 된 거니까 너무 억울했죠. 제가 그동안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경력 단절의 벽을 정말 실감했어요. 지금 요즘 경력 단절이라는 단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내가 경력이 지금 단절됐기 때문에 이렇게 면접조차 못 보는구나. 그리고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네. 3개월 3개월이 지났는데 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 지금 여기서 막 끊고 싶어 지금. 근데 그 헤드헌터 다시 전화 와서 다른 회사를 이제 제안을 하러 전화를 한 거죠. 왜냐면 그래? 그분은 제가 마음에 드니까. 이분은 이제 자꾸 다른 회사를 이제 어딘가를 주는 자꾸 거죠. 넣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 말고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때 그 아디다스 그 담당자 누구 뽑았나요? 제가 그랬어요. 와. 3개월이 지났어요. 뽑았다고 생각했죠. 저는. 뽑았나요? 못 뽑았나요? 누구 뽑았나요? 이제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면 못 뽑았어요. 못 뽑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를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무조건 메이드를 시켜라. 그 다음은 내가 처리하겠다. 야.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야, 대단하네요. 너무 가고 야, 싶었으니까 정말 이미 아디다스 그 준비를 다 했고. 3줄이 그게 뭐길래.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을 면접을 봤는데 그 아까 그 주인공 상무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3개월 내내 봤는데 대단하네. 그분이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굉장히 좋으시고 실력도 있으신 분이라 사람 보는 일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못 뽑은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그 헤드헌터한테 제가 다른 건 바라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그 후보를 한번 보라고 한번 얼굴만 보라고 그 기회만 만들어 달라. 기회만 만들어라. 왜냐면 기회는 제가 만들 수 없어요. 이미 오케이. 헤드헌터 통해서 하는데 제가 전화해서 막 아디다스 인사 담당자 저 면접 볼래 이럴 수 없거든요. 네. 그 룰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저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가지고 트라이를 다시 했어요. 시도를 해가지고 이제 면접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런 애야? 그러면 어떤 애인지 보기나 하자. 보기나 하자. 보기나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면접에서 일단 다 끝냈습니다. 예. 첫 번째 면접에서. 야, 이거 예. 박수 한번.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확 잡으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준비를 다 했다고. 아. 그 회사 홈페이지 다 털고, 예, 신상 털듯이 다 털고, 그 브랜드에 뭐 관련된 무슨 선수들 다 제가 하나도 모르는 선수들 막 다 외우고. 공부해가지고 네. 모델까지 다 하고. 분석하고. 네, 뭐 영어 스포츠 선수까지. 면접까지 다 질문 쓰고 제가 대답하는 거 그때는 영어를 그때는 이제 플루언트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다 준비해서 외우고 다 했죠. 근데 이제 면접을 못 봤기 때문에 면접만 하면 저는 이제 하는 거였죠. 그래서 면접을 했는데 그 상무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상무님 지금 전무님 되셨어요. 강영근 전무님이라고 오늘 실명 많이 나옵니다. 그 전무님이 되게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압박을 하세요. 면접하실 때. 그때 당시 면접을 굉장히 한 30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왜 그걸 제가 기억하냐면 제가 면접을 하고 나와서 바로 즉시 제가 무슨 면접 받았고 무슨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적었어요. 네. 손으로 적지 않고 타이핑을 다 해놔서 지금 있어요. 제 컴퓨터 안에. 근데 그렇게 다 적었더니 저는 확신이 드는 거죠. 나 대답 잘했구나. 나 했다. 어. 난 된다.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쓰기 전에 이미 지하철에서 우리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20분도 되지 않는데 그 인사 담당자가 전화가 와, 헤드헌터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 면접을 보자. 와. 그럼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와. 야, 참. 이거 어떡하죠? 벌써 맞춰야 될 시간이 네. 다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또 더 할 기회를 안 주면 난리 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요청하시겠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게 뭐요? 책 사드릴게요. 책 사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김현정 마스터하고는 정말 여기까지만 오늘 네. 일단 이야기를 나누고요. 자, 다음에 또 한번 어차피 거절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든 한번 모셔서 그러니까 조금 마무리 짓자면 네. 거의 이렇게 제외가 됐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트라이 한 거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제가 될 그렇죠.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네. 자, 왜냐면 제가 네. 그렇게 원했고 준비를 다 했잖아요. 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회가 안 올 수가 없죠. 예. 너무 멋있으시죠? 네. 자, 오늘부터 트위터 하실 거죠? 네. 지금 들은 내용을 빨리 트위터로 다 생중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트위터의 직원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 아니 이 사람이 그 일을 따낸 거와 똑같은 일을 내가 해내면 그렇죠.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꼴통쇼만의 자랑입니다.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 오늘 왜 오셨냐면 우리 마스터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러 오신 거니까. 난 오늘 우리 김현정 마스터에게 얘기를 들으면서 난 정말 궁금한 거 있다. 나는 이분한테 내 미션을 받아서 나도 작은 성취감을 좀 맛보면서 내 인생에 정말 작은 선물 하나 보태고 싶다. 저 자리를 도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김현정 마스터에게 나는 미션을 받고 싶다. 나는 이런 상황인데. 자, 우리 세 분 일어나세요. 자, 세 분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와우. 네. 우리 김호희 군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먼저 자. 궁금한 게 오늘 제일 인상 일단 깊었던 일단 좀 소개 좀 일단 들을게요. 네, 인사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서울 면목중학교에 다니고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 학생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얘기해야지. 제 이름은 김호희라고 합니다. 김호희. 야.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어디 고등학교 갔다고요? 저 면목. 오늘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어제 합격 결과 나와서 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제일 먼저 왔는데요. 찾아오더니 명함을 탁 주는 거예요. 네. 이 친구가 그러면서 야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그 의지가 있는 친구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오늘 이렇게 좀 참 좋았죠. 네. 우리 그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였는지 한번 나눌 수 있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하다. 포기하지 네, 않고 기회를 찾는 게 오. 중요하다.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예. 나는 어떤 거 미션 받고 싶어요? 제가 지금 학생 기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인터뷰를 할 때 계속 거절을 하고 저는 또 이번에 그 고려대 총장님을 한번 인터뷰를 하려고 연락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거절을 당할 수도 있는데 네. 그때는 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들이대라고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거절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일이고, 예, 그냥 내가 할 거는 인터뷰를 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잖아요. 저 옛날에 대학교 때 지금 방송은 끝난 거죠. 아니요, 지금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다 얘기하셔도 아, 돼요. 네. 어차피. 시간 아무도 안 제약이 봐요. 있어가지고 우리만 시간 보지. 제약이 있어서. 아니 제가 대학교 때 저도 학생 기자를 했었어요. 대학교 방송국에서 뭐 아마추어 기자죠. 비슷한 그 경험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1학년 때 감히 사실 손석희 씨 지금은 이제 손석희 대표님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시잖아요. 그때 당시도 유명했어요. 제가 93년도였는데 그렇죠. 그때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손석희 대표님 그 당시 아나운서죠. 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 제가 인터뷰 프로를 맡아서 하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만나고 싶은데 그래도 거절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내가 전화하면 만나 주실 거야. 약간 그런 확신을 가지면은 그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확신을 하게끔 하는 그 뒷단에 자기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오케이 할 때 어떻게 방식을 이제 쓸 것인지.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 그분이 노조에 계셨어요. 그 당시에 언론사에서 이제 노조들이 있었잖아요. 93년도면은 이제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한국노총, 한국통신, 민영화 뭐 그 이슈가 있을 때고 하여튼 그런 언저리에 있던 시기였는데 그분이 이제 마침 노조에 계셔가지고
노조 사무실로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노조의 노래패를 하고 계셨어요. 맞아요. 노래를 잘하십니다. 노래 예, 좋아하세요. 노래패를 하고 계셨어요. 아마 그분은 다 이걸 잊으셨을 거예요. 뭐 그때 어느 대학생이 하나 찾아와서 뭐 이렇게 했다는 것만 기억하실 텐데 저가 뭐 같은 건 전혀 모르실 거고 아마 뭐 지금 전화해도 모르실 건데 근데 저는 어쨌든 손석희 아나운서한테 전화를 당시에 노래패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세요 그러셨어요. 네. 왜냐면 그분도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이제 후배들한테 느끼는 거와 비슷한 감정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 자체가 되게 용기 있고 청춘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 앞으로 오라 그래서 이제 MBC 앞에 가서 그 근처에 있는 우동집에서 우동 얻어 먹고 그리고 그분의 후배를 불러서 셋이서 같이 우동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상으로 이제 그분의 말투나 이런 거 이제 제가 공개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되게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사석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TV에서 보던 거하고는 또 다른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좀 이렇게 되게 친근하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경험을 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자. 그 고려대 총장님도 네. 용기 있게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서 접근을 하시면 반드시 받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고려대 총장님 인터뷰 할 때까지 계속 네. 거절당해도 또 할 거죠? 네. 네. 거절 또 해도 또 할 거죠? 네. 그러다 그냥 고려대를 가버려.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면 일주일 안에 고려대 총장님 인터뷰 해가지고요. 저희 꼴통쇼 페이지에 그 인터뷰했을 때 당시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진 올라오면 여러분들 응원 댓글도 달아주고 만약에 계속 거절당한다. 그럼 SNS 상에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 꼴통쇼 페이지에 도움 요청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해주고 좋은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이네요. 믿습니다. 자, 우리 김호희 군이 우리 미션 수행할 수 있게끔 자, 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마무리 인사와 함께 들으면서 꼴통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네. 제가 사실은 아무 준비 해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 준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라고 제가 몇 번을 여쭤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진행들을 잘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너무 호응들을 잘하시니까 이렇게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뵙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현정 만세에게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